마사토는 사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애정이 많은 엄마를 가진 쓸모없는 바보이다. 그녀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그는 비디오 게임 세계로 도망친다. 그런데 그녀가 따라와서 가장 강력한 영웅으로 그를 능가해버린다. 그의 삶은 더욱 나빠진다. 마사토는 엄마 마마코와 가까운지 묻는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배경에서 저녁을 요리하는 동안 마사토는 평균적인 선택을 하지만 다음 질문들도 그의 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그녀와 얼마나 대화하는지. 마사토는 다시 한번 평균적인 선택을 한다. 다음 질문은 그의 엄마가 그를 행복하게 만든 말이 무엇인지 묻고 마사토는 그녀가 한 번도 전달한 적 없는 것은 두통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마코가 저녁을 차리려는 순간 마사토가 완전히 몰두한 모습이 보이고 그녀를 쓸모없는 NPC처럼 대한다. 그녀가 몰래 몰입한 모습을 엿보자 마사토는 화가 나서 밀쳐내며 귀찮은 멍청이 그만하라고 말한다. 마지막 질문은 만약 함께 모험을 떠난다면 마사토가 엄마와 더 가까워질지 묻고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다. 다음 날 시라세라는 에이전트가 조사단을 대표하여 그들의 집을 방문한다. 조사를 위해 방문한 것이다. 마마코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시라세는 그녀에게 방을 나가라고 하고 자신의 일을 하게 한다. 마마코가 나간 후 시라세는 마사토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많은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며 그에게 같은 기분인지 물어본다. 마사토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자 시라세는 빠르게 그의 컴퓨터에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고 컴퓨터에서 밝은 빛이 나게 한다. 바로 그때 마사토의 몸이 컴퓨터 화면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시라세는 그에게 게임 세계로 보내진다고 말한다. 터널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돌아봐서 떠나는 그의 모습을 슬퍼하는 엄마를 본다. 자신이 2024년 동안 평평한 지구론자보다 더 나쁘게 엄마를 대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그 순간 그는 떠다니는 섬과 페리의 새로운 세계로 텔레포트 된다. 그리고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 기다려진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꾸로 된 선과 용들이 보이고 그는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 신이 난다. 하지만 이 모든 기쁨은 그의 엄마 마마코가 바로 그 뒤에 나타나면서 무산된다. 그녀는 그가 떠날 때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한다. 곧 엄마와 아들의 듀오는 텔레포트된 곳으로 데려가진다. 왕이 그들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궁전. 마마코는 자신과 마사토를 왕에게 소개하고 왕은 그들의 이름을 플레이어 등록 페이지에 적습니다. 마사토는 가짜 이름을 사용해 디스코드에서 고양이들을 모으는 포식자라 이제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기본 스탯을 주고 마사토는 일반 영웅 클래스를 받습니다. 왕은 이것이 일반적인 클래스라고 설명하고 일반 영웅은 세계를 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들이 온라인 게임의 폐쇄 테스트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여기로 소환되어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플레이어들이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선택된 방법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밑줄는 종이에 이름을 적어 테스트에 선택되었습니다. 게임은 아직 베타 상태이므로 이름이 없고 그들은 그냥 MMORP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게임은 관대하고 다양한 판타지를 제공하며 선택할 수 있는 클래스가 많습니다. 어떤 클래스는 전사이고 어떤 클래스는 제작자이며 또 다른 클래스는 집을 꾸밉니다. 하지만 마사토는 개발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클래스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사토는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지만 마마코는 전혀 모르고 계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왕은 바보 같은 어른들을 위한 고등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그는 그냥 줍니다. 그녀에게 책을 주어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 마사토가 왜 엄마가 여기 있는지 같은 질문으로 그를 압도하자 왕은 그들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문비 아이템을 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세 개의 검이 바위에 박혀있는 방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이것들이 가장 어려운 퀘스트를 완수한 보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사토에게 검 하나를 고르라고 하자 그는 파란색을 선택한다. 이 검은 퍼먼드라는 하늘의 성스러운 검으로 한번 휘두르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힘이 있다. 다음은 마마코의 차례로 검을 뽑는 순간 그녀는 놀랍게도 두 검을 동시에 뽑아낸다. 그녀의 논리, 아니면 그 부족함은 마지막 남은 검이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개의 검을 사용해 채소를 자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마사토와 마마코는 게임의 튜토리얼 전투를 위해 아레나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 학은 몬스터와 맞붙게 됩니다.
마마코는 모든 생명을 창조했다고 전해지는 빨간 검으로 먼저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끝내는데 훨씬 더 능숙합니다. 더 많은 몬스터가 나타나자 마마코는 그녀의 파란 검을 사용합니다. 이 검은 한때 세계를 큰 홍수에서 구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뽐낸 후 그녀는 마사토에게 튜토리얼을 완료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서 작은 새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비참한 시도에 완전히 실망했지만 마마코는 그를 계속 응원하고 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절망을 느끼고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마사토는 짜증이 나서 게임을 해본 적 없는 엄마가 갑자기 자신보다 잘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계속 싸우라고 재촉하지만 마사토는 이미 이걸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는 이 게임 세계에 있는 것이 행복하지만 엄마가 함께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조직과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다. 하지만 마마코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마사토는 화가 나서 그녀가 말하지 않으면 그녀를 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아 마마코는 눈물을 쏟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들과 가까워지는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마사토는 즉시 자신의 말을 후회하고 그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런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마사토는 어머니와 모험을 떠나는 것에 훨씬 더 개방적이 됩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 마멜리아 왕국에 도착하고 마사토는 게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라 모든 캐릭터를 제대로 렌더링할 예산이 부족하네. 그래서 지금은 일부만 보여주고 있어. 그때 마마코는 금지구역에서 안내서를 꺼내더니 깨닫는다. 그들은 먼저 모험가 길드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곳에 도착하자 마사토는 많은 모험가들을 보고 매우 신나고 마마코는 아들이 활기찬 모습을 보며 들뜬다. 그런 다음 마마코는 마사토에게 검을 건네달라고 하고 그 검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겁준다. 그녀의 논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게 해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마사토는 그들이 PK 시도로 벌금을 물게 될까 걱정한다. 그때 부상당한 시라세크가 샵ADVNUR이 샵GYLD에서 나와 길드 마스터임을 밝힌다. 마사토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가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객체일 뿐이며 상처는 게임 내 효과에 불과하다고 밝힌다. 즉, PK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말하며 시라세크는 그들에게 길드원 후보들을 제시한다. 마사토는 이런 게임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중에서 선택하기로 한다. 하지만 마마코는 그들이 이 회원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녀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첫 번째 여자는 기사로. 그녀는 적들에게 받은 고통의 2배를 가하는 것을 맹세하지만 마마코는 그녀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탈락시킵니다. 다음 소녀는 도적 클래스이며 절도에 능숙하지만 도둑질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은 엘프 사제입니다만 마마코는 처음 보자마자 그녀를 탈락시킵니다. 그 이유는 멍청한 엘프 귀가 나쁜 생각을 수신하는 안테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3명이 마사토의 선택을 거절한 후 그들은 긴장한 소녀 포르타에게 방문받습니다. 그녀 또한 테스트 플레이어입니다. 그녀는 상인 클래스로 기본 기술은 쇼핑이나 여관에서 묵을 때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3명이 마사토의 선택을 거절한 후 그들은 긴장한 소녀 포르타에게 방문받습니다. 그녀 또한 테스트 플레이어입니다. 그녀는 상인 클래스로 기본 기술은 쇼핑이나 여관에서 묵을 때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인 클래스로 기본 기술은 쇼핑이나 여관에서 묵을 때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인 클래스로 기본 기술은 쇼핑이나 여관에서 묵을 때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인 전용 가방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너스 아이템으로 얻은 거야. 이 녀석은 300개의 아이템을 담을 수 있어. 그리고 특수 기술도 있어서 아이템 가치 평가와 제작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전투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야. 즉, 전투에서 지원을 못한다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니까. 그래서 둘 다 그녀와 파티를 결성하기로 동의해. 마마코는 마사토의 불만과는 달리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해. 다음은 위즈라는 이름의 현자로 치유 마법과 공격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위시는 체인 캐스팅을 시전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를 선택하지 않으면 즉사할 것이다. 비록 그녀의 능력치가 좋아 보이지만 마사토는 형들보다 더 빨리 달리는 시골 처녀와는 엮이고 싶지 않다. 그녀의 사진을 보며 마사토는 그녀가 전투에서
자신의 동료를 폭파시키고 그들의 시신을 보고 옷을 타입같다고 말한다. 남자는 종이를 말아버리고 버리지만 다시 그의 테이블 위에 나타난다. 그가 그것을 찢지 못하자 그는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는다. 그때 종이에서 밝은 빛이 나고 와이즈가 그 안에서 나온다. 그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다. 마사토가 그녀를 창피하게 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아무데도 아닌 곳으로 순간 이동시키고 그의 위에 서다. 남자가 사과한 후 와이즈는 발을 떼고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반면 마사토는 그녀가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고 싶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당황한 것을 보고 그는 와이즈에게 자기 옆에 앉으라고 요청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려 한다. 그동안 시라세는 마마코에게 사과한다. 왜냐하면 마사토를 찾을 수 없어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타는 마사토가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그녀에게 확신시키지만 모성 본능은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마사토가 여자를 데리고 나가고 그녀를 버릴까 하는 것이다. 그가 그녀 중심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편 와이즈와 마사토는 게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후자는 귀찮은 어머니가 따라다니는 것에 불평을 한다. 와이즈는 이 게임의 전체 목적이 아이들을 어머니와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마사토는 그녀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와이즈는 너무 화가 나서 이타치의 진술을 끌어내리겠다며 그를 반복적으로 처치하고 부활시키겠다고 위협한다. 카카시와 같은 운명을 겪고 싶지 않은 마사토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다. 와이즈는 모든 플레이어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와서 함께 모험하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모르지만 승리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승리 조건은 실제로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와이즈는 처음에 그녀도 어머니와 함께 여행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둘이 싸워서 헤어졌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방법 없이 여기 갇혀 있다. 그녀는 마마코가 자신을 입양해주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다. 길로 돌아온 시라세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자 관계라고 설명한다. 그 유대를 통해 마마코는 어머니 자연에게 마사토의 위치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녀의 힘이 발동하면 마마코는 마사토를 찾아 그의 위치로 곧장 향한다. 그 힘을 사용하여 그녀는 아들을 찾는 기술을 얻고 그를 방해할 수 있게 된다. 마치 그의 하루를 망치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나중에 와이즈는 마사토를 밟은 죄로 같은 법이 마사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는 단지 종이를 밟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으르렁거리자 마마코는 정중하게 그녀가 이미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비록 그녀가 자신의 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파티에 함께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 와이즈의 어머니를 만나면 마마코는 간섭하여 그들이 화해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하지만 와이즈는 그 끔찍한 여자와 화해하기보다는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츤데레 행동에도 불구하고 마사토는 그녀에게 팀에 들어오라고 부드럽게 요청한다. 그들은 그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녀는 즉시 이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기로 동의한다. 그들은 아무래도 그녀가 없으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주장한다. 곧 그들은 던전으로 통하는 거대한 구멍에 도착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실수로 안으로 떨어진다. 다들 어둠 속에서 흩어져 버리고 상대방을 볼 수 없자 모두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때 마마코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몸이 밝게 빛나기 시작한다. 포터가 그녀에게 달려가서 그녀가 모더스 라이트라는 기술을 해금했다는 것을 밝힌다. 재결집한 후 4명은 보스 전투장처럼 보이는 큰 방에 도착한다. 그때 작은 슬라임들이 나타나고 와이즈는 혼자서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문을 시전하기도 전에 그녀의 마법이 봉인당의 이전보다 더 무력해집니다. 마마코는 재빨리 행동에 나서서 빨간 검으로 슬라임을 처치하고 와이즈를 봉인해서 풀어줍니다. 포터가 보석을 수집하러 달려가는 동안 마마코는 레벨이 올랐다는 팝업을 받습니다. 그녀의 스탯을 확인하고 있는 사이 수백 개의 작은 슬라임들이 지붕에서 떨어져 하나의 거대한 슬라임으로 합쳐집니다. 와이즈의 마법은 다시 봉인되고 마사토, 겨우 마마코가 삼켜지는 것을 구해낸다. 하지만 그녀의 옷은 점액으로 덮여 있어 몸에서 부식되고 있다. 엄마를 직접 보게 된 마사토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점액 때문에 계속 얼굴을 그녀의 가슴에 처박는다.
그가 내려오자마자 점액이 다시 마마코를 공격하고 그녀의 바지도 부식되기 시작한다. 곰 속에 있어도 마마코는 일어나서 빨간 검으로 점액을 공격하고 즉시 죽게 만든다.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오르자 그녀의 몸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고 포터가 달려와 그녀에게 옷을 입혀준다. 그러나 그녀는 마사토가 가족치료 비디오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할 만큼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앞치마만 입히고 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말이다. 슬라임의 몸체가 부식되면 그 자리에 관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수라의 몸체가 드러난다. 위즈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되살리고 곧 게임이 수라의 모델을 사용하여 게임 내 다른 NPC 캐릭터들을 생성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 특별한 NPC는 서쪽 왕국에 위치한 마멘 마을로 가서 퀘스트를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 후 소대원들은 마마네에서 장을 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위즈는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느낀다. 하지만 마사토는 그들에게 말리며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특별한 퀘스트를 위해 여기 왔고 식사 후 장비를 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방어구 상점으로 향하고 마마코는 조금 너무 자극적인 것을 입어보며 아들에게 이 순간까지 이끈 모든 선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것을 시도해보라고 요청하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마코는 마사토가 문제 삼지 않는 방어구를 드디어 선택합니다. 그녀는 또한 모두를 위해 세일 중인 옷을 많이 구매하지만 마사토는 그녀에게 앞서 나가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와이즈가 그에게 입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그제서야 그는 다시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마코는 당황하고 사과하기 시작하지만 마사토는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짜증내는 것을 자책한다. 마마코는 그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부탁한다. 머리를 무릎에 얹고 귀를 정리해달라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와이즈가 강제로 시키자 곧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말한다. 진심이 아닌 무례한 말을 했다고. 둘은 화해하고 마마코는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와이즈는 그녀가 유일하게 가족이 비정상적임을 깨닫는다. 나중에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고 시장이 말한다. 그들에게 밤의 여제라는 악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희생물로 바치라고 했다. 희생은 오늘 밤 이루어질 것이며 시장은 마사토가 악마에게 자신을 바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무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한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마사토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밤의 따뜻한 목욕을 즐긴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빨려나가게 된다. 바로 그때 마마코가 나타나 그의 얼굴을 그녀의 흔들리는 젤리빈에 묻어버려 포르타가 보이지 않게 목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초기에는 주저했지만 와이즈도 그들과 함께하게 된다. 마마코는 그녀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위로해준다. 그들은 황제와의 다가오는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마코는 가이드북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다. 눈치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겠지만 그들은 이미 요청을 수락했으며 악마를 처치해야 한다. 와이즈는 황제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보태며 그녀가 온갖 종류의 마법, 강화, 치유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또한 시전 취소 스킬을 가지고 있어 누구도 그녀가 마법을 시전할 때 방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황제가 무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한다. 연속 3번 치면 부서지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사토가 황제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이유를 묻자 와이즈는 실수할 뻔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를 덮습니다. 마사토가 그 거짓말을 믿지 않자 그녀는 수영장에서 일어나서 그녀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이 드러나 있는 것을 잊고 말합니다. 마사토는 그녀를 실제로 본 대가로 심하게 맞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와이즈는 부끄러워져 울면서 변기실로 달아납니다. 다음 날 시라세는 황제와 그녀의 올리팬즈 구독자들을 만나 그녀의 행동이 개발자의 의도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게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지만 황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공격에 면역이 있고 자신만의 공격을 만들어 그녀를 무력화시킨다. 시라세는 황후에게 딸이 가까이 있다고 말하며 화해하라고 하지만 황후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밝히며 그녀를 망각으로 내던져버린다. 마을로 돌아온 와이즈는 옷 갈아입는 방 밖에서 마사토에게 이야기하며 산책하러 간다고 알려준다. 그는 나중에 악마와 싸울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그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마사토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녀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한다. 나중에 모두 함께 앉아서 그녀에게 숨기고 있던 것을 말하라고 격려해요. 그녀가 숨기고 있던 것을 모두에게 털어놓게 하는 거죠. 마침내 와이즈는 밤의 여제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라고 밝혀요. 그녀는 밤의 여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실 세계에서 그녀는 호스트 클럽에서 모든 돈을 쓰고 심지어 가장 좋아하는 호스트 중 한 명이 이름을 따서 그녀의 개냐라고 불렀어요. 나쁜 습관들 때문에 결혼이 깨졌고 와이즈는 이 기능장애 가족에서 유일하게 정신이 온전한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는 유일하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와이즈를 다시 그녀의 삶에 넣고 싶어하고 그녀에게 이 게임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며 가까워지려 해요. 하지만 그녀가 게임에 참여했을 때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여 스트레스를 풀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마마코는 황후가 여전히 마음의 어딘가에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황후의 마음에서 끌어내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다. 나중에 황후가 재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근처에 있는 딸 와이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와이즈가 방에서 잡지를 읽고 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불쑥 들어와 설명도 없이 그녀를 게임으로 끌고 갔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자 그녀는 완전히 발작을 일으켰다. 그 후 곧 그들은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팀을 이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일이 잘못되어 와이즈가 그녀에게서 도망쳤다. 그때 와이즈는 마마코의 무릎에서 깨어나 꿈을 꾸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그녀를 확인한 후 미스 에토는 그녀가 자는 동안 침을 흘렸다고 농담을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서운 존재를 소환하여 그를 놀라게 한다. 그날 밤 그들은 숲에 들어가 나무에 걸린 관을 발견한다. 그리고 와이즈가 마법을 사용해 그것을 열자 그들은 여제에게 제거된 같은 시라스를 본다. 그녀는 그들을 보게 되어 기쁘지만 나무가지가 여전히 그녀의 몸에 박혀 있다. 그녀는 다시 죽는다. 그녀를 다시 구하고 부활시킨 후 와이즈는 상황을 모두 설명해준다. 그래서 시라세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황후의 본명이 카즈노라는 것을 밝혀낸다. 그녀는 테스트 플레이어로 미친 듯이 변해버려서 멋진 남자들을 매춘하기 시작했다. 와이즈와 마찬가지로 카즈노도 마법사이며 게임에서 모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문서가 있다. 그녀는 또한 많은 스킬 포인트를 모았고 이를 사용하여 퀘스트 취소 스킬을 배웠으며 어떻게든 완벽한 방어를 이루어냈다. 이는 게임에서 의도된 기능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NPC 캐릭터들이 본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있다. 시라세는 카즈노가 어떤 종류의 치트코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발각되면 1억 엔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건을 조작하여 카즈노와 와이즈가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다. 계획에 합의한 후 시라세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 카즈노를 직접 소환한다. 카즈노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온 숲을 용암호수로 가득 채운다. 하지만 와이즈는 신속하게 얼음비를 사용해 그 영향을 상쇄한다. 카즈노는 숲을 안으로 끌어당겨 그들을 압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마마코는 다중 타겟 공격으로 나무들을 막습니다. 그녀를 저지하기 위해 카즈노는 재빠르게 마마코와 포르타를 파괴할 수 없는 나무로 가두고 그들 주위에 흰 방을 소환합니다. 그 방은 익명으로 그녀에게 보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방 안에서 카즈노는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므로 마사토와 와이즈를 상대하기 위해 3명이 강력한 요정 괴물을 소환합니다. 그녀가 와이즈가 자신을 버렸던 일을 상기시키자 와이즈는 사과하며 그녀를 버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카즈노는 그녀는 그 다음으로 마사토에게 주의를 돌려 마치 와이즈와 똑같은 고집불통이라고 부르며 그를 비난합니다. 마사토는 큰 소리로 멍청이라고 인정하며 어머니에게 한 모든 무례한 말들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카즈노에게 와이즈도 그녀에 대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에 약간 영향을 받긴 했지만 카즈노는 이를 무시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마사토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나무에서 밝은 빛이 나타나서 하얀 큐브 전체를 파괴합니다. 마마코가 나오며 마사토가 태어난 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사토의 첫 웃음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을 회상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팬티를 더럽혔을 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왜 카즈노가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둘 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녀는 YG와 함께했던 모든 즐거운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때 마사토가 그녀에게 합류하며 이기적이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 말을 듣고 마마코는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카즈노의 장벽을 뚫고 들어간다. 곧 포르타가 마사토에게 구체를 던지는데 그것이 그에게 카즈노의 마법을 일정 시간 봉인할 수 있게 해준다. 장벽이 무너지자 카즈노는 필사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심지어 텐트럼까지 부린다. 하지만 YG는 다시 일어나 그녀를 왕좌에서 끌어내린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카즈노는 날개를 펼치고 날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사토는 그의 공중 공격검으로 다시 그녀를 떨어뜨린다. 그 후 마마코가 마지막 일격을 가해 그녀를 기절시키고 YG는 공중에서 그녀를 붙잡는다. 그녀는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운명이다. 비록 그녀가 못된 여자여도 그들은 모녀이기 때문이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YG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싶다고 말한다. 곧 이어 그들은 서로에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다시 싸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다시 함께 있습니다. 카즈노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의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시리스는 그들이 목표를 끝낼 때까지 계속 플레이하도록 허락합니다. 다음 날 YG가 다시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고 그녀가 왜 떠나지 않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없으면 파티가 망할 것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들과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했고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시리스가 나타나 또 다른 퀘스트를 주는데 그것은 개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게임 문제입니다. 이 새로운 퀘스트로 팀은 여정을 계속하고 마사토는 점차 어머니와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좀 뒤에 부대는 여러 가지 몬스터 무리를 만나게 되고 마사토와 YG가 전투를 준비하는 동안 마마코가 등장하여 혼자서 모두를 물리치며 그들을 약간 짜증나게 만든다. 그들은 조금 짜증스럽다. 포르타가 보석을 모으는 동안 YG와 마사토는 거대한 비행선이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자존감 위기에 빠진다. 더 강해지는 방법을 궁리하는 와중에 비행선이 큰 전단지를 떨어뜨린다. 그중 하나를 확인하던 마사토는 한 학교가 모험가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얼굴에 흥분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마코는 그가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마사토는 아카데미로 곧장 향합니다. 곧 그들은 연인의 길 아카데미가 있는 학문의 도시 마테르니아에 도착합니다. 전단지에 따르면 아카데미에 등록한 모든 모험가는 엄청난 스킬 포인트를 받게 되며 이는 마사토가 스탯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YG는 모든 종류의 마법 봉인을 차단하는 아이템을 얻는데 더 관심이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그녀의 크립토나이트였습니다. 포르타는 귀여운 외모를 가진 봉제 인형의 눈을 고정시키고 이는 아이템 제작 성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공격력을 높이는 아이템을 보고 마사토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 퀘스트를 완료하면 얻는 보상이 모두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포르타는 마마코를 두고 떠나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을 품지만 마사토는 그녀에게 어린이들이 혼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때 그는 한 소녀와 부딪히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즉시 매료된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그녀는 자신을 메디라고 소개하지만 곧 그녀의 어머니인 메타마마가 방해한다. 처음부터 메타마마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질문에 답도 못하게 하고 다음 질문을 바로 던지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지루하게 계속 떠들고 나서 그녀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메디는 엄마를 따라 마사토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마사토는 수업에서 메디를 만나게 되어 신이 나지만 게임 개발자들이 미완성 NPC 캐릭터 모델만 수업에 배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강사 그루프는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지만 4명의 학생 중 3명만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네 번째 학생이 엄마라고 생각한 마사토는 문을 향해 손을 뻗지만 메디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부딪힙니다. YG는 메디를 엄마라고 부른 것에 대해 그를 놀릴 기회를 잡고 농담에 끼어들어 그를 매우 민망하게 만듭니다. 장난에도 불구하고 메디는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마사토와 같은 반, 운명의 장난으로 부른다. 마사토는 드디어 엄마가 아닌 여자에게 인정을 받지만 액션을 꿈꾸던 순간은 방해받는다. 메타마마가 수업에 들어오면서 일이 바뀐다. 그녀는 바로 마사토가 딸과 너무 가까이 서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남자와 거리를 좀 띄우라고 요청한다. 수업이 시작되고 메타마마는 딸과 마사토 사이에 앉아 궁극의 블로커 역할을 한다. 그루프가 첫 질문을 하고 메디가 재빨리 답하며 10점을 얻는다. 다음 질문에서
마사토는 답하려 하지만 메타마마가 그를 멈추고 메디에게 대답하라고 한다. 메디는 정답을 맞혀 또 10점을 얻고 그녀의 어머니는 마사토를 멈춘 것이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가장한다. 그러프가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이번에는 와이즈가 일어나 대답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마사토는 메타마마가 그녀에게 마법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 전체 클래스가 잠에 빠지지만 마사토는 갑옷이 상태 이상의 저항력이 있어 잠을 자지 않는다. 그를 잠들게 하려던 메타마마는 지나치게 나가며 마법의 힘을 강화하고 좋은 어머니는 도덕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결국 마사토도 잠이 들고 모두가 깬 후 메디와 그녀의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포르타는 메타마마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마사토는 그것이 비전 투원으로 등록된 포르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사토를 위해 메시지가 재생되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여주인공이 있는 뒤뜰로 가라고 합니다. 어리숙한 관계를 기대하며 마사토는 뒤뜰로 달려가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마마코가 학교 전투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 모습이 그녀에게 잘 어울리긴 하지만 마사토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후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가 설명을 요청하자 시라세가 어디선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학교 교장으로서 행동하며 그녀는 학교가 과도한 부모들의 압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힌다. 이 부모들은 게임 세계의 교육 부족에 대해 불평을 했던 것이다. 시라세는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원하는 아이템이 적힌 전단지를 일일이 손으로 썼으며 이제 마마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은 임무를 수행 중인 것이다. 시라세는 그들이 개발자들이 다루기 어려운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처리하길 원한다. 이후 수업이 시작되자 마마코가 학생으로 참여하지만 마사토는 그녀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친다. 마마코는 자신이 마사토의 어머니이며 단지 관찰하고 싶어 한다고 인정하자 그라프는 그녀를 관찰석에 앉힌다. 알고 보니 이것은 마마미디를 따로 떼어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녀도 주요 수업에서 떨어져 있다. 그라프가 다음 질문을 하자 마마미디는 모두를 잠재우기 위해 마법을 시전하지만 그녀의 마법은 한 명이 때문에 취소된다. 마마코의 모든 부정상태 효과를 해제하는 기술. 이제 질문에 답할 시간인데 모두가 놀라운 코토니. 마마코가 손을 들고 답을 합니다. 그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라프는 그녀에게 답변 기회를 주고 정답으로 30점을 줍니다. 그녀의 답변에 감탄한 그라프는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또 다른 정답으로 30점을 더 줍니다. 수업이 끝나기까지 마마코가 360점으로 선두를 달리며 미디가 170점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음 날 마사토가 일찍 준비를 하고 마마코 없이 학교로 뛰어갑니다. 그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 의도뿐이야. 반면 마사토는 파이프링이 없는 삶을 한탄하고 있어. 나중에 그루프는 그들에게 아이템 제작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들이 아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보라고 시킨다. 와이즈는 전투 클래스에서는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는데 마사토는 포타가 아이템 제작의 달인임을 상기시킨다. 포타는 그녀의 기술을 활용해 삶은 달걀을 만들어 마사토를 감탄시키고 그러나 와이즈가 따라하려고 하자 말 못하는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버린다. 마사토도 도전하지만 결국 시험관을 폭발시키고 만다. 바로 그때 그들은 메디가 만든 음식이 너무 정교해서 고든 램지가 아마추어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사토는 그녀의 주부 능력에 감탄하고 와이즈는 빨리 알아차린다. 메디마마가 메디의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려고 환상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마사토는 그녀의 요리를 맛보려고 하지만 맛이 형편없어서 결국 토하게 된다. 바로 그때 마마코가 수업에 합류하고 마사토를 위해 수프를 만들어주는데 그 덕분에 그의 아이템 생성 능력이 향상된다. 그루프는 그녀가 수프에 불어넣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녀의 어머니의 숨결이 능력치 상승의 이유라고 말한다. 그녀의 능력을 활용하여 와이즈와 포르타는 아이템 제작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정말 멋진 요리를 만듭니다. 각자 요리로 20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메디를 포함한 전체 반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메디마마는 경쟁자를 칭찬한 그녀를 꾸짖고 마사토는 메디가 마음속 깊은 증오를 억누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점심시간 동안 팀은 그들이 만든 모든 것을 먹게 되지만 너무 많아서 마마코가 나중에 먹기 위해 보관할 용기를 가져옵니다. 포르타의 가방에 용기를 넣음으로써 그들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기 전에 시라세가 나타나 마마코의 맛있는 떡을 움켜잡습니다. 그녀는 단지 치수제기를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단호하게 말한다. 최대한 먹으라고. 왜냐하면 오후 수업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후에는 수영장으로 데려가고 마사토는 이미 수영복 입은 엄마를 보는 걸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가 와서 그를 점검하자 남자는 모든 걱정을 잊고 수영 준비를 한다. 메디마마의 복장은 아르바이트 밑줄 클럽 직원 같아 보이지만 마마코는 놀랍도록 알맞게 복장을 차려입었다. 모든 NPC 그부들이 마마코를 둘러싸며 그녀를 유명인처럼 대하자 마사토는 참을 수 없어서 수영장에 빠지기로 결심한다. 나중에 마마코가 아들을 위로하는 동안 메디마마는 다시 졌다는 것에 격분하고 메디는 어머니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며 마사토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쳐다보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다. 수영 수업이 시작되자 러프는 전투자들에게 수영장 안에 몬스터를 물리치라고 지시하고 공예가들에게는 몬스터 드랍 아이템을 사용해 아이템을 만들라고 한다. 마사토의 검은 하늘을 나는 적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어서 그는 사실상 모든 수영 몬스터에게 곤란을 겪는다. 반면에 메디는 한 번의 공격으로 몬스터를 잡아 쓰러뜨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치유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싸울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녀의 기술에 감탄한 마사토가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거대한 오징어를 물리칩니다. 포르타는 빠르게 그 오징어 다리를 받아서 타코이라키 세트로 만들고 이것은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상태 효과를 치유합니다. 더 많은 몬스터를 잡기 위해 마사토는 다시 수영장으로 뛰어듭니다. 그곳에서 메디와 가장 큰 것을 잡기 위해 경쟁합니다. 큰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메디마마는 메디에게 그 물고기를 쫓으라고 밀어주며 마코는 마사토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미 많이 일한 만큼요. 그녀가 항상 그녀의 눈에는 우승자라고 말했을 때 이는 그를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만듭니다. 한편 메디마마는 딸이 뒤처지고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한다. 그로 인해 메디는 포기하게 된다. 마사토는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멈추지만 그들은 둘 다 그들이 쫓고 있던 물고기를 통째로 삼키는 거대한 해파리에 놀란다. 그 해파리는 즉시 마마코를 공격하고 마사토는 가족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는다. 포르타는 그녀에게 파란색 검을 건네주고 그녀는 그것으로 촉수를 잘라낸다. 괴물이 공중으로 뛰어오르자 마사토는 신속하게 검을 사용해 그것을 처치하고 1위를 차지한다. 메디는 어머니에게 패배로 인해 맞고 모욕을 당한다. 메디마마가 떠난 후 마사토는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만 메디는 도망친다. 마사토와 마마코가 그녀를 따라잡지만 그녀가 벽을 차고 어머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날 밤 마마코는 메디와 그녀의 어머니와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수영장 안에서 또 다른 전략회의를 마련한다. 마사토는 누군가의 가족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메디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는 예전에 어머니와도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유이며 그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가 그를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해 약간 질투를 느끼긴 하지만 메디, 와이즈는 메디의 엄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로 해. 다음 날 반 전체가 학교 축제에 기대에 차 있지만 마사토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서 걱정이야. 그루프는 축제가 진짜 상황에 대비하도록 강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그들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 축제가기 때문에 부모님도 참여할 수 있어. 마마코는 재빨리 뛰어들어서 축제를 위한 작은 카페를 하자고 제안하며 맛있게 요리할 자신이 있다고 해. 메디마마가 나타나서 자기도 카페를 할 거라고 선언하며 누가 더 많이 팔지 경쟁하자고 도전해. 다음 날 학교는 축제를 위해 장식되어 있다. 마사토가 야채를 운반하는 동안 NPC가 그의 어머니에게 청혼하는 것을 본다. 마마코는 그 NPC를 거절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원펀치맨처럼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녀가 우선순위가 마사토인 엄마이기 때문이다. 메디가 나타나서 마사토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매우 인기가 많다고 말하며
그녀의 신발 수납함에 사랑 편지가 가득 차 있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하고 때로는 그녀가 이기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한다. 마사토는 그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뢰를 두고 싶다고 말한다. 이후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마마코의 카페 앞에는 엄청난 줄이 섭니다. 마마코는 차분하게 마사토를 요리하고 있고 포르타 그리고 더 현명한 사람들은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바쁩니다. 반면 메디마마의 카페는 텅 비어 있어서 그녀는 고객을 끌기 위해 미디에게 수영복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번 대회에서 꼭 이기겠다는 열망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딸을 객관화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미디를 내보내자마자 마사토가 들어오며 자신이 미디를 보러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메디마마는 화가 나서 여러 차례 치명적인 공격으로 그를 제거합니다. 이로 인해 마사토의 몸은 떠다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됩니다. 형태를 바꿔 그가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게 했다. 메디는 엄마에게 마사토를 되살려달라고 부탁하지만 엄마는 몸으로 마사토를 유혹해 그의 카페를 망치게 하라고 말한다. 그녀의 병든 사고방식에 겁먹은 마사토는 카페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후 마마코 카페의 손님들은 스스로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마사토, 와이즈, 포르타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때 메디가 귀엽게 나타나 마사토에게 산책하자고 한다. 그녀는 그를 주홀로 끌고 가서 신혼부부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사토는 그녀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어 테드 강연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그들의 계획을 들었다고 밝히자 메디는 당황한 그녀는 이상한 아우라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그때 메디마마가 나타나고 마사토는 그녀가 메디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재촉한다. 그녀가 포기를 거부하자 마사토는 이미 패배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그녀는 미인대회 포스터를 꺼내고 그에게 또 다른 배틀을 도전한다. 나중에 미인대회가 열리고 우승자는 소음을 측정하는 응원 미터기로 결정된다. 첫 번째 참가자는 메디로 실수로 마이크에 머리를 부딪혀 얼굴이 빨개진다. 이로 인해 관중은 그녀의 귀여움에 열광하며 90점의 응원 점수를 부여한다. 몇 명이 참가자 후 와이즈가 무대에 올라 메디의 동작을 따라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가 받는 응원은 귀뚜라미 될 뿐이며 그들도 감명을 받은 것 같지 않다.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마마코가 무대에 올라와 와이즈에게 그녀의 불마범으로 난로를 데워달라고 부탁한다. 미인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줄은 모르고 관객 중 메카를 보고 그녀는 자신의 카페를 홍보하기로 결심한다. 그 결과 관중들은 열광하고 응원 측정기가 999점을 기록한다. 그로 인해 마마코는 대회의 우승자로 선언된다. 그래서 마사토는 엄마가 그녀를 혼내기 전에 메디와 함께 도망친다. 그때 와이즈가 그녀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조금은 자존심을 가지라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메디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녀는 오직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요. 그러나 슬픈 부분은 그녀가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토와 다른 친구들은 빠르게 그녀를 중단시키고 그들이 그녀의 친구이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메디는 결국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팀에 환영합니다. 그 순간 메다마마가 나타나 목을 잡고 그녀가 왜 마사토와 함께 도망쳤는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녀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설명하자 메다마마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밑줄을 때리려 한다. 다행히도 마마코가 제때 나타나서 메디를 때리는 걸 막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1등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메다마마는 사람들이 그녀를 최고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메디는 결국 정신이 나가고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어두운 힘을 발산한다. 증오로 가득 찬 메디는 용으로 변해 어머니에게 복수할 준비를 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결과를 마사토에게 돌린다. 그러나 마마코가 개입해 마사토에게 메디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엄마와 상대하기로 한다. 마사토, 와이즈, 포르타가 메디를 돕기 위해 달려가자 그녀의 엄마는 마마코를 상대하기 위해 3명의 석조 고렘을 소환한다. 그러나 그녀는 부드럽게 메다마마와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 결과 고렘들은 조각조각이 되어 사라진다. 왜 자신의 고레미츠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마마코는 때로는 예쁘게 부탁드립니다가 자기의 독재자식 행동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마마코는 때로는 예쁘게 부탁드립니다가 자기의 독재자식 행동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마사토가 어렸을 때
그녀는 그에게 특정한 일을 하라고 자주 말했지만 그녀가 단순히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마마코는 개인의 성장을 믿지만 메디마마는 어머니는 자녀가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와이즈는 마법을 사용해 메디를 제압하려 하지만 메디는 그녀의 만화를 모두 빨아들이는 주문을 걸어 그녀를 사쿠라보다 더 쓸모없게 만든다. 마사토가 메디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안 포르타는 와이즈에게 MP를 회복할 수 있는 많은 마나 포션을 준다. 바로 그때 그들은 마마코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포르타는 그녀가 어머니의 세계라는 고급 기술을 해제했으며 이를 통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한다. 모든 어머니들의 힘으로 그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새로운 힘으로 그녀는 메다마마에게 현실을 직시하며 그녀의 전체 접근 방식이 엉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딸이 마사토를 깊이 튀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아이를 오늘 밤에 바삭한 특별 메뉴가 되는 것을 막으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메디는 자신의 주장을 너무 고집해 그녀를 밀쳐내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다마마는 굳건히 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자신이 끔찍한 어머니였음을 인정합니다. 처음으로 마사토는 그녀가 실제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딸을 위해 맞고 메디가 더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게 합니다. 위즈가 그녀를 누르며 만화를 회복하고 바람 마법을 사용해 메디를 공중으로 띄웁니다. 이로써 마사토는 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메디는 돌로 만든 방패로 공격을 막습니다. 행운인지 마마코의 공격으로 방패가 깨지고 이번에는 마사토가 그녀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마마코의 격려에 힘입어 그는 검을 휘두르며 지팡이를 부수고 메디가 인간 형태로 돌아옵니다. 메디는 천천히 떨어지며 그녀의 어머니가 공중에서 받아줍니다. 사랑과 배려로 그녀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나무 아래에 모여 메디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녀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었던 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메디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게임을 발견했지만 모든 일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사토는 부러진 지팡이를 가리키며 그것이 진정한 욕구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즉, 메다마모는 그 어두운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엄마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욕구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녀가 메디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게 된 지점이 바로 그때였다. 결국 그녀가 원했던 것은 메디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하지만 메디는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그녀를 포옹하며 말한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엄마가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메다마마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더 나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다. 그 후 모두가 마마코가 만든 음식을 즐기고 마사토는 이 기회를 빌어 메다마마를 자신의 파티에 초대한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가진 치유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만 메다마마는 이를 거절한다. 그녀는 게임에서 로그아웃하고 풀밭을 만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메디가 파티에 참여하는 것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녀에게 선택권도 줍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생기자 메디는 마사토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마사토는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이 게임을 정말 할 수 있냐고 묻고 시라스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그녀가 메디와 와이즈를 위해 예외를 적용했다고. 결국 전단지에 약속된 아이템을 받을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시라스는 그들이 돌려서 회전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템을 얻기 위해 자신의 스킬 포인트를 사용하여 휠을 돌립니다. 루종일 스킬 포인트를 돌리며 보낸 끝에 마사코는 강을 증가시키는 아이템을 많이 얻고 와이즈는 나 회복병을 많이 얻습니다. 행이 포르타는 찾고 있던 봉제 인형을 얻고 메디는 탯을 나중에 올리기 위해 스킬 포인트를 남기기로 합니다. 둘이 열심히 싸웠으므로 시라세는 추가로 건더 돌리게 해주고 마사토는 엄마만 입을 수 있는 앞치마를 뽑습니다. 치마를 입은 마마코는 빛나기 시작하고 사토가 준 선물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마마코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다. 그녀의 게임 경험에 대해 묻고 있다. 나머지 팀원들은 그녀가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포르타는 그들 쪽으로 몰려오는 대규모 괴물떼를 발견한다. 마사토는 이것이 그들을 물리치고 점수를 얻을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마마코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스킬 포인트를 얻으려 한다. 그가 공격하기 위해 뛰어오르자 마마코는 괴물들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 처치해버린다.
그로 인해 그는 짜증이 난다. 메디는 모든 전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돌을 차기 시작한다. 그녀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구하는 것이 망가졌다. 마사토는 그녀의 좌절을 이해하며 더 강해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그는 전단지를 받는다. 새로 개방된 던전 탐험에 관한 전단지를. 이 던전을 클리어하는 누구든 원하는 소원을 하나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기대를 갖지 않는다. 금세 그들은 오민 항구 도시로 도착하고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탑을 본다. 그 탑은 너무 커서 꼭대기를 볼 수도 없지만 크기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현지인들이 그들을 괴롭히며 어리석은 부착 퀘스트를 하길 원한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과 같은. 그때 그들은 관을 발견하고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간다. 그곳에서 메디가 YG의 역할을 맡아 시라세를 되살린다. 그녀는 어머니들이 자신에게도 퀘스트를 쏟아부었다고 설명하며 그 퀘스트에 참여할 수 없어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개발자들이 이벤트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던전 밖에 모이고 시라세가 지금은 그냥 조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마사토는 모든 층을 클리어하고 정상에 도달해 드디어 밑줄을 얻고 더 이상 엄마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YG는 농담하며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마마코가 혼자서 모든 괴물을 물리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또한 마마코가 계란 몇 개를 요청해 마사토의 소원을 훔치는 장면도 봅니다. 소원을 잃는 것이 두려운 마사토는 마마코에게 그곳에서 입 다물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두는 YG가 정말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장난치는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라세는 이 탑이 솔로 플레이어를 막기 위해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테스트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후 그들은 거대한 거미를 만나고 마마코는 그들을 처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거미를 공격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낮이 되면 행운을 가져온다고 해요. 거미를 무시하고 그들은 검문 소방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마사토는 체력을 회복하는 타일을 밟습니다. 포르타는 반면에 탈출키가 있는 타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던전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YG는 책이 놓인 타일을 보고 알아차리고 여러 번 밟으며 마법 효과가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라세는 그것이 마법 천장 타일임을 밝혀내고 밟을수록 효과 지속 시간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YG가 사라진 후 많은 사람들이 황금색을 봅니다. 그녀의 임무를 대신 맡아 모든 주목을 받는 기회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네이도가 그려진 타일이 있어 그들을 다음 단계로 날려보내지. 다음 단계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오만한 금발을 만나게 돼. 그러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그녀의 최후의 바보짓을 보여주지.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아만테라고 소개해. 반란군인 라이벌의 일원이라고 말하지. 그녀는 라이벌이 엄마들에게 반항한 아이들 그룹이라고 설명하는데 하지만 마마코를 발견하자마자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도망쳐. 그러나 다시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아. 다른 그녀의 그룹 멤버들이 그녀를 안전하게 데려오려고 나타난다. 그들이 떠난 후 시라세는 충분한 정보를 모았다고 믿고 포르타에게 출구키를 사용하라고 요청한다. 밖에 나서서 시라세는 이것이 게임 내 이벤트가 아니라 큰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들이 던전 안에서 본 아이들은 도시에서 사라진 아이들이며 대부분 어머니를 떠나 반란군에 합류한 것 같다. 이 아이들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라이벌의 네마수 중 하나인 아만테다. 아이들은 단순히 던전에서 캠핑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리하며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정상에 도달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지.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보면 매우 나쁜 소원을 빌 것 같아. 마사토는 이 악한 아이들을 물리치는 것에 신이 나 있지만 마마코는 그들을 부모님께 돌려보내려 계획하고 있어. YG는 마마코에 동의하며 아이들이 부모님께 보내지면 던전에서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이들을 제압할 멤버가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시라세는 그들에게 길드를 만들고 새 멤버를 모집하라고 조언했어. 그녀는 그들을 버려진 집으로 데려가서 그 집을 새 길드 집으로 등록했어. 이곳은 플로리다의 분위기를 풍기고 마사토는 누구도 그들 외에는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마마코는 이곳을 더 아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아침을 먹은 후 시라세는 소녀들에게 그들의 인벤토리에 선물을 남겼다고 말한다. 그 선물을 사용하여 길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는 다른 조사를 하기 위해 떠난다. 곧 YG, 메디, 포르타가 메이드 의상을 입고 나타난다. 그리고 마사토는 자신도 비슷한 의상이 있다고 밝힌다. 바로 그때 마마코가 일반 의상을 입고 나타나고 마사토는
자신의 평화를 위해 어머니가 의상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 밝힌다. 소녀들은 정말 짜증이 나 있다. 모두가 마사토가 엄마가 풍만한 메이드 모습에 뇌가 단락된 모습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건물을 수리하고 더 환영받는 느낌이 들도록 장식할 작업을 나누었다. 후에 마사토, 메디, 포르타는 건축 자재를 사기 위해 가게에 도착하고 마마코는 마사토의 방을 청소하고 침대를 정리하기 위해 남아있다. 와이즈는 그 방을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서 정말 필요한지 물어보자 마마코는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환영받는 느낌을 주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하다고 설명한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다. 마마코는 맨 적인자 출거려. 타 춤출 거이 웨이시 타적인자. 연희. 댕타간도 맨 구적인 시. 타 진징료. 유차동 시. 정웅하기 여인 구마이 료소유수리 소수적 재료. 타맨 우도료만제. 나게 타맨 제즈레리 지안 구호 저고만 적금 FA 인형에 매적 차차기회 시아 휴타. 슈오타 피고상적 샹구영 유한 불회유합. 야메이 유나미네원 에박타나사 리안지아. 댕타 카이시 고급시. 정웅자고 팬 용요거주 재건사. 지 과각 FA 자이언타. 이징 8료일개 자객도타 맨적기지거 뒤 부마막과. 연희. 타맨 도청초 마막 과유다강대. 병싱 챙타일개 인취능 인부드크노. 시제 제시. Y출 자이언 재상점리. 웬타맨 돌려와야 해. 마마코가 혼자 겨우 버티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사토는 빠르게 돌아옵니다. 길드로 텔레포트한 마사토는 어머니가 강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걱정됩니다. 길드 건물로 들어가자 마사토는 마마코가 상인과 대화하며 구슬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사토는 마마코가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상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쓸모없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상인은 그녀에게 아이가 이 물건을 사주길 원할 거라고 말하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마사토가 제때 개입하여 마마코가 지불하는 것을 막습니다. 상인이 떠나자마자 포르타는 패닉에 빠지며 테이블 위에 수정 구슬이 사실은 폭탄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폭탄이 삐삐거리기 시작하자 팀원들은 해결 방법이 없어 난리가 난다. 그래서 마마코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한다. 그들의 놀라움과는 달리 그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 폭탄이 멈춘다. 그녀는 마사토가 항상 이렇게 울었지만 그렇게 안아주면 진정되었다고 말한다. 어머니에게 아이는 폭탄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녀는 진정시키기 위해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사토가 영웅처럼 들어와서 어머니를 판매원에게서 구해준 것을 칭찬한다. 나중에 그들은 길드 근처에서 소풍을 즐기며 판매원으로 가장한 암살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때 아만테가 나타나서 크리스탈 폭탄이 왜 폭발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녀에게 상인으로 변장한 암살자를 보낸 사람이었는지 묻고 그녀는 어리석게도 인정한다. 그녀는 또한 타워 안에서 폭탄을 발견했지만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적들에게 선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때 마마코가 일어나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하지만 아만테는 바로 방어태세를 갖추며 자신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마코는 부드럽게 모든 모험가들을 엄마들에게 돌려보내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아만테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그녀는 바로 달려가면서 다음 암살 시도가 이미 진행 중임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 그들은 길드 쪽에서 폭발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그 모습이 엉망이 된 것을 봤어요. 바로 그때 세일즈맨 파치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는 도시 전체에 더 강력한 폭탄을 설치했다고 밝혔어요. 그는 폭발기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불타버릴 것임을 분명히 했어요. 파치가 마마코에게 메이드 복장을 입고 서빙하라고 강요하고 그 사이 마사토는 위에서 태어난 나를 후회하고 있다. 한편 마마코는 햄이 들어간 볶음밥을 만들어주고 그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음식을 다 먹은 후 파치는 오늘을 마무리하며 침대 서비스 하고 싶다고 마마코에게 달콤한 부탁을 한다. 그러나 마마코는 상황을 완전히 오해해서 그를 어머니가 아들을 재우듯 재워준다. 이 모습에 포치가 자신의 엄마가 힘든 밤에 잠들기 위해 도와주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 후 다른 두 명의 암살자도 잠이 듭니다. 그리고 마사토는 위기를 모면한 것에 안도합니다. 그날 저녁 포치와 다른 사람들은 마마코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것에 사과하고 도시 곳곳에 설치한 모든 폭탄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온천에 모여 또 다른 전략회의를 갖고 마마코는 아만테에 대한 걱정과 어머니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바로 그때 아만테가 수건을 두르고 들어와서 그녀의 남자들을 그들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낸 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바위 뒤에 숨고
여자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습니다. 마사토와 목욕을 공유하는 것이 편안하다. 가장 최근에 이 엉망진창해온 메디는 조금 싸우지만 이 광대들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한다. 암한테는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는 습관이 있어 탑에는 목욕탕이 없고 바다에서 몸을 씻고 있다고 말해버린다. Y는 그녀를 조롱하며 소금 냄새가 난다고 하고 메디는 그녀의 고통을 더하며 피부와 머리카락도 거칠어졌다고 덧붙인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비누를 받고 얼굴을 먼저 땅에 떨어뜨린다. 이에 마마코가 그녀를 걱정하며 다가온다. 하지만 암한테는 그녀를 위험하다고 하며 꾸짖는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다며 그녀를 비난한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뛰어가면서 욕조가 비워지면 사용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음날 시라세는 몇몇 어머니들과 함께 길드하우스에 나타나서 자식들을 돌려준 대가로 선물을 제공한다. 포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그가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해 사과하게 한다. 또한 모든 어머니들이 그들의 길드에 합류할 것이며 그들은 반란군이 점령한 던전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다. 그렇게 해서 초강력 어머니들로 구성된 대규모 파티가 탑으로 행진한다. 마사토는 자신이 그 안에 있는 유일한 남자임을 깨닫는다. 그는 포치와 친구들이 여기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떠났다. 그들 모르게 암한테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이 이렇게 던전을 클리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마코를 지켜보기로 결정한다. 탑에 가까워지자 한 어머니가 그들이 집의 창문을 열어두어 공기를 들여보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동네에서 많은 집이 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창문을 닫아야 한다. 마사토는 와이즈에게 한 어머니를 집으로 순간이동 시켜달라고 요청하지만 모두가 와이즈를 둘러싸고 다른 요청으로 그녀를 압도하세요. 한편 암한테는 수십 개의 폭탄을 모아 어머니들을 살아서 묻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폭탄 중 하나를 밟고 마치 미친 듯이 계단에서 넘어집니다. 우연히 모든 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후 팀이 결국 탑에 들어가고 와이즈는 어머니들이 그녀의 힘을 이용해 이미 MP가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서 있을 수조차 없고 그래서 마사토가 그녀가 회복할 때까지 업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와이즈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어머니들이 그를 신사라고 칭찬합니다. 그들이 계속 진행하자 입구가 잔해로 막혀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포르타가 그 잔해를 뚫고 올라갈 방법을 찾는다. 그들이 반대편으로 올라간 후 잔해 아래 묻혀있던 아만테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계획이 실패한 것에 좌절하며 나온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텔레포트를 위해 랩타일을 사용한다. 한편 대원들은 이미 20층에 도착했고 이제까지 어떤 저항도 만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팀은 이미 피곤해하며 잠깐 쉬고 싶어 한다. 반면 암한테는 21층에 함정을 설치해 금속 무기를 근처에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번개를 내리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괴물이 나타나자 방심하고 검을 꺼내는데 결국 자신의 함정에 감전되어 완전히 바보가 되고 말아요. 한편 마사토와 엄마팀은 아래층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조금 너무 느긋해 보이자 마사토는 그들이 방심할까 걱정하지만 마마코는 필요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의 어머니가 최종 보스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녀를 믿고 조금 긴장을 풀기로 합니다. 나중에 마마코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만테가 계단을 굴러내려와 20층에서 엄마팀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진 이야기를 여러 번 어리석게도 반복해서 하면서 왜인지 묻는다. 그들이 던전을 왜 이렇게 오래 클리어하지 못하는지 마마코가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하자 아망테는 답답해하며 엄마들이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것에 대해 화를 낸다. 마마코는 설거지를 끝내면 바로 나온다고 말하지만 아망테는 지쳤다.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지금 바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평범한 싸움 대신 아망테는 마마코에게 누가 더 잘 설거지하는지 겨뤄보자고 도전한다. 현명과 메디가 마법사 자리를 차지하고 두 경쟁자는 각자 주방 싱크대를 맡아 누가 더 빨리 끝내는지 겨룬다. 경쟁이 시작되자 아만테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잘하는 재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믿으며 마마코에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마마코는 파란 검에 비누를 묻혀서 모든 접시를 순식간에 씻어내며 아만테를 제치고 나갑니다. 아만테는 화가 나서 마마코가 속임수를 쓴다고 비난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마마코에게 표를 던져 그녀를 승자로 선언합니다. 아만테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마코는 다음으로 옷을 세탁하자고 제안합니다. 와이즈와 메으디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아만테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녀의 몸은 소금 냄새가 나고
옷은 낡아 있다. 경쟁이 시작되자 아만테는 셔츠를 열심히 닦기 시작하며 탑에서 혼자 살면서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한다. 청소를 마친 후 마마코는 그녀가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옷이 망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섬세한 세탁 방법을 시연한다.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은 모두 마마코에게 투표하고 그녀를 승자로 선언한다. 아만테는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승리할 다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도망친다. 이후 팀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81층에 도착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타일을 발견한다. 와이 스포르타와 마사토가 이를 시험해보지만 시라세는 이 타일이 실제로 모든 플레이어의 장비를 빼앗는다고 밝혀서 마사토는 검과 속옷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어머니도 이 타일 중 하나를 밟았다는 사실이다. 이후 그들은 문 뒤에서 괴물들의 소리를 듣고 시라세는 그들에게 조심해서 진행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꼭대기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마사토와 다른 이들이 전투를 준비하는 가운데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옷이 없어서 방어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아만테가 등장하면서 모든 긴장이 풀린다. 옷만 입고 문 밖으로 나옵니다. 고 보니 그녀는 자신의 옷이 사라진 줄 몰랐고 떡이 든 자신을 더 곤란하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번에는 이를 마무리 짓기로 결심하고 전에서 모은 괴물들을 소환합니다. 들은 마마코 혼자서도 자신들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만 한 어머니는 이른바 괴물들과 신이 자녀들 사이의 유사점을 빠르게 지적합니다. 만테는 포치와 그의 부하들이 이전에 탑에 와서 는 이들을 그녀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을 모두 그녀의 명령에 따르는 몬스터로 만들어버렸다. 엄마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마마코에게 아이들을 다치지 말라고 요원한다. 그러자 마마코는 무기를 내려놓는다. 반면 아망트는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 엄마들을 공격하라고 한다. 놀랍게도 몬스터들도 무기를 내려놓고 그저 엄마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망트는 수정 구슬을 꺼내 마법에 서클을 시전해 모두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몰아넣는다. 이 주문은 아이들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들은 들고 일어난다. 무기들이 다시 나타나고 엄마팀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마사토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메디와 와이즈가 나서서 장벽을 만들고 괴물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마법을 시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마코는 엄마들에게 다가가 현재 상태에서 그들의 아이들이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엄마들은 모든 책임을 아만테에게 돌리지만 마마코는 그들에게 이 아이들이 모두 어떤 면에서 상처받거나 부모의 대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엄마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녀는 최선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때때로 실수하고 아이들에게 보상해줘야 해.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녀의 힘으로 마마코는 모든 엄마의 주위에 갑옷을 만들고 시라세는 설명한다. 이 갑옷은 파괴할 수 없는 방어구로 아이의 모든 공격을 견딜 수 있다고. 이 갑옷 덕분에 포치의 엄마가 먼저 나서서 모든 공격을 견디고 그가 정말로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가 포옹하자 포치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본 마마코는 결심한다. 그도 마사토를 안아주어 자신도 그를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중에 포치는 아만테를 무너뜨리러 여기로 왔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아만테의 궁극적인 계획이 지하 던전을 완성하고 자신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포치에게 무엇을 소원하는지 묻자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지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긴급함을 느낀 마사토와 다른 이들은 그녀가 소원을 비는 것을 막기 위해 최상층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나 가장 위쪽으로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빛나는 다리를 건너게 되고 그것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텔레포츠합니다. 마사토는 함정으로 가득 찬 복도에서 혼자 남겨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곧 그들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함정들을 쉽게 통과하고 다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계속 걸어가던 중 그는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고 경계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 마마코임을 알고 안심합니다. 그녀와 재회한 후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마마코는 이상하게도 그를 좁은 골목길로 따라오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다른 쪽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돌을 던지며 함정을 작동시킨다. 그는 눈앞에 있는 마마코가
그를 던전 안에 가두기 위한 단순한 모조품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그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마마코들은 무시하고 마사토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계단을 발견한다. 그가 층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가 뒤에 두고 온 모든 마마코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며 점점 더 소름 끼치게 변한다. 마사토가 계단에서 넘어질 때 위에서 또 다른 마마코가 나타나고 그는 그녀를 모든 가짜들과 구별할 수 있다. 진짜 마마코는 가짜들에게 분노한다. 그녀의 외모를 이용해 마사토를 겁주려는 것에 대해 혼내고 있다. 그때 그는 어머니가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 그들은 나머지 팀원들과 재회하고 와이즈는 그녀도 많은 버전의 어머니를 보았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모두 폭파시켰다. 반면에 메이지는 그녀의 가짜 엄마들을 지팡이로 때렸지만 포르타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만남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와이즈는 마사토에게 그의 만남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폭발 소리를 듣고 급히 확인하러 간다. 거기 도착하자 그들은 아만테가 마지막 층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 마사토는 그녀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아만테가 이 던전의 최종 보스를 혼자서 잡은 것에 놀라워한다. 아만테가 그들을 발견하자 그녀는 검을 뽑아 이 자리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마마코는 전투 불능자인 포르타에게 숨으라고 부탁한다. 그런 다음 아만테는 와이즈와 메디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녀를 바보로 만든 모든 일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들이 그녀의 부정적 지능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줄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팀의 리더인 마스토는 먼저 자신과 싸우라고 그녀에게 요청한다. 그렇게 아만테는 검을 공중에 던지고 마사토를 향해 돌진하는데 메디의 방어막과 그의 방패에도 불구하고 마사토는 장난감처럼 휘둘린다. 아만테는 마마코를 공격하기 위해 뛰어오르고 와이즈는 그녀를 막기 위해 바람 마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아군을 교차 사격에 밀어넣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 메디는 와이즈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았다고 믿고 마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녀가 아만테에게 즉사 마법을 시전하자 이상하게도 그림 리퍼가 여러 개로 나뉘어 그녀를 공격하고 메디와 와이즈는 모두 관으로 변해버린다. 그들을 부활시킬 다른 마법사가 없기 때문에 포르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마사토는 아만테에게 자신의 능력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자신이 역공을 반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본연의 성격에 따라 공격을 반사하는 힘이다.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본연의 성격에 따라 공격을 반사하는 힘이다. 설명에도 불구하고 마마코는 먼저 공격하려 하지만 마사토가 그녀를 제지하며 그녀의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반사되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라고 보여준다. 마마코가 항상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보고 아만테는 마사토를 위해 그녀를 존재에서 지우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가 모든 엄마들이 사라진 후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지수와 메디가 부활하여 마사토에게 묻는다. 아만테가 그에게 먹이려고 하는 쓰레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 명은 그녀에게 마법 주문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전처럼 그녀는 그것을 다시 반사시킨다. 많이도 그녀를 공격하려고 지팡이를 들었지만 모든 물리적 공격도 다시 공격자에게 반사된다. 아만테는 마사토가 친구들과 모험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며 사랑에 빠졌어야 한다고 떠들기 시작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처음부터 마마코를 끝내려고 준비하는 동안 마사토는 개의치 않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좌절했는지 기억한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의 더 원하는 환상을 망칠까봐 걱정하며 그녀는 그보다 훨씬 강했을 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고 와서 수업에 참석했고 모든 관심을 빼앗았어.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게 완전한 서커스쇼처럼 망가져버렸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토는 그것이 모험의 재미라고 믿는다. 다양한 미친 상황에 빠지고 그 자리에서 대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이 모험이 큰 학습 경험이었다고 믿는다. 오직 그들이 마마코가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함께 모험을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나머지 팀원들이 그와 함께 합류해 아만테를 끝장낼 준비를 한다. 그러나 마마코는 싸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한다. 그녀는 아만테에게 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많은 증오를 느끼는지 묻지만 아만테는 설명을 거부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보통 명랑한 마마코가 화가 나고
그녀를 제정신으로 돌리기 위해 꾸짖기로 결심한다. 마사토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소녀들은 마마코가 평화롭게 엄마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밀어준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에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나오고 포트는 이것이 엄마의 사랑의 궁극기임을 설명하는데 이는 엄마가 자식에게 화가 났을 때 나오는 힘입니다. 반성의 힘에도 불구하고 아만테는 이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녀를 관통하며 뒤에 있던 문을 열어버립니다. 마마코는 이것이 공격이 아니라 꾸중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아만테는 신경 쓰지 않고 문으로 달려가 소원을 빕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그녀를 따라가지만 소원 패널에 도착했을 때 마사토는 자신이 무엇을 빌어야 할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만테보다 먼저 소원을 빌어야 하기에 마사토는 혼란스럽습니다. 신선한 계란이 무한히 공급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던전에 들어가기 전에 와이즈가 예언한 대로다. 바로 그때 마마코의 손에 계란 쟁반이 나타나고 소원 패널이 바닥에서 제거된다. 아만테는 좌절하며 달아나고 마사토는 자신이 가장 강해지고 싶지 않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린다. 그는 가장 강해지고 싶지 않다. 한편 아만테는 마마코를 염려하며 마차에 타고 있으며 모든 계획을 망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시라세가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상황을 큰 피해 없이 처리한 것을 칭찬한다. 그녀는 와이즈와 메디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크리스탈을 꺼낸다. 시라세는 아만테가 같은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녀는 또한 아만테가 레벨의 4 악마 중 하나라는 사실도 밝힌다. 즉, 다른 세 아이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시라세는 그 다른 3명을 처치하기 위한 새로운 퀘스트를 준다. 마사토는 자신이 미리 알았다고 웃으며 외친다.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면서 마마코는 마사토에게 재미있냐고 묻는다. 그 남자는 마침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인정한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애니메이션을 알려주세요. 이와 같은 요약이 더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